결혼한 지 이제 고작 11개월 아직 신혼이라고 불려야 할 시기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댁 어른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제 인내심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업무 중이든 샤워 중이든 식사 중이든 시간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오는 시어머니. 많을 때는 무려 17통이나 부재중 알림이 연이어 찍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빨갛게 숫자가 쌓이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큰일이 난 건 아닐까 불안해서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황당했습니다. TV에서 화분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 넌 컴퓨터 잘하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내 남편 먹을 거랑 우리 집 것도 같이 시켜. 회사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메일을 작성하다가 심지어 화장실에 들른 순간에도 이런 전화가 울려대니 제 삶은 온통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더 충격적이었던 건 교묘한 거짓말과 회피였습니다. 어느 날은 부재중 내역을 남편에게 직접 보여주며 어머니가 3번, 4번이 아니라 무려 8번이나 전화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딱 한 통만 했는데, 그 뒤엔 내 아내가 1시간쯤 있다가 전화 와서 받았잖아. 8통이라고? 아이고, 요즘 내 핸드폰이 이상해서 잘못 눌린 모양이야. 괜히 민망하게 됐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을 때 시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것도 안 받았으면 내가 화낼 뻔했다. 즉, 일부러 받을 때까지 전화를 반복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앞에서는 핸드폰 문제로 돌리며 웃어넘기는 그 교활한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사건은 바로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끌어다 모욕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던 날 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설은 건강이랑 내 남편 건강은 네가 챙기는 게 맞다. 내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대신 알려주려는 거다. 그런데 부재중 몇 통 남겼다고 그걸 신랑한테 일러 바치는 건 교활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네가 처신을 잘해야 하지 않겠냐.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제 엄마를, 그것도 제 가슴 속에서 여전히 아픈 이름을 마치 무능한 엄마처럼 들먹이며 저를 깎아내리는 그 말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이라도 했다면 역시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며 저를 몰아세울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대소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제 정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채, LA 갈비, 모듬전, 탕평채, 소고기 미역국까지 손수 준비해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상을 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소고기보다 홍합 들어간 미역국을 더 좋아한다. 내 편할 대로 차리면 그게 무슨 생일상이냐. 안 사돈이 없으니 내게 이런 걸 알려줄 어른이 없는 거겠지. 이번은 실수로 넘어가지만 다음부턴 제대로 해라. 그래도 정성 들였으니 오늘은 먹겠다. 고맙다, 울 며느리. 말끝은 고맙다였지만 이미 제 정성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조차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게는 칭찬보다 은근한 비난이 더 많았고 결국 나는 아무리 해도 이 집안에서는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무력감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 전용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바꾸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대화는 늘 한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냐? 내가 내 얼굴 깎아먹기 같아서 말도 못하겠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익명으로 물어볼까? 내가 이상한 건지 우리가 이상한 건지.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해봐. 네가 욕 많이 먹을걸. 그 말에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아. 아이디 비번 줘. 내가 올리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디를 건네줬고 곧 글이 올라갔습니다.
업무 중에 전화를 수십 통씩 걸어도 며느리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 안 받으면 교활하다는 낙인을 찍히는 게 정상인가, 심지어 돌아가신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며 모욕하는 게 용납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이 올라가자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 욕먹겠다. 나 현타 온다. 네가 철없어서 한 행동에 내가 똑같이 철없이 대응한 것 같아. 지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할 거야. 그리고 스크린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17통은 괴롭힘입니다. 돌아가신 친정을 들먹이는 건 선 넘은 거죠.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모양입니다. 낯선 이들의 글 한 줄 한 줄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엔 그가 던져놓은 휴대폰이 굴러다녔고 반대편엔 내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지난 11개월간의 기록을 모조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알림이 줄줄이 찍힌 스크린샷, 업무 중이라 6시에 전화드릴게요 라는 문자, 생신상 차림 메뉴와 장보기 영수증, 그리고 이번 것도 안 받았으면 화낼 뻔했다라는 시어머니의 통화 녹취까지. 페이지가 채워질수록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내 착각이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시어머니 전용 벨소리를 베르디 레퀴엠의 진노의 날로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빌며 울린 곡이 아니라 매번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그 전화가 내 삶을 심판하는 북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 음악이 울리면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콜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통이면 받지. 문제는 받을 때까지라는 거야. 그리고 그 한 통이 내 친정엄마가 없으니 내가 가르친다는 모욕일 때 왜 내가 참아야 해?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뜻? 나는 되물었지만 돌아온 건 비아냥이었습니다. 넌 항상 피해자인 척한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놀이가 아니라 경계 설정이야. 나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 시간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아. 필요한 건 문자로 남겨. 저녁 7시 이후, 주말 오후 2시 5시 사이에만 통화해. 욕설 모욕이 섞이면 즉시 끊고 반복되면 녹취 후 수신 거부할 거야. 종이에 적은 내 규칙을 남편은 억지 웃음으로 구겼습니다. 그걸 엄마한테 통보하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최소한이야. 며칠 뒤 실제로 그 규칙을 발송했습니다. 예상대로 곧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익은 멜로디, 진노의 날. 음악이 잦아드는 순간 통화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문자 확인하셨죠? 지금은 업무 중이라 통화 어렵습니다. 돌아온 건 혀 차는 소리와 낮게 내뱉은 말. 그래, 해보자는 거지? 툭.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내 심장도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문자에는 협박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차단했다는 소문을 내겠다. 순간 숨이 막혔지만 나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모욕이 반복되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날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비밀번호 바꾼 건 선 넘은 거야. 나는 웃음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선은 원래 넘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야. 우리 결혼해서 선은 서로의 존엄이야. 엄마가 그 선을 넘었고 넌 눈 감았지. 그래서 내가 다시 그은 거야. 남편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첫째, 내 시간과 노동을 마음대로 호출하지 않을 권리. 둘째,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방패로 삼지 않을 권리. 남편은 침묵했지만 나는 단호히 마무리했습니다. 나도 엄마의 딸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이 올렸던 게시글의 댓글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17통은 폭력이다. 친정을 모욕하는 건 선 넘었다. 경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문장들이 내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던 분노를 단단한 결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보다 먼저 진노의 날이 울렸습니다. 나는 벨소리를 잠시 듣고 미소 지은 뒤 조용히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새로운 다짐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킨다.